보세요. 여러분, 연구기관 해가지고 있습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그 열효율 단원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배웠던 열역학 법칙 있죠? 그거에 의해서 에너지는 보존이 되지만 손실되는, 그러니까 진짜로 우리가 쓸 수 있는 에너지는 일부에 불과하고 나머지 에너지는 저온에 쓸모없는 에너지로 전환됩니다 라는 걸 보는 거예요. 자, 거기 보시면 가역현상, 비가역현상을 왜 써줬겠죠? 에너지는 무슨 현상이다? 비가역이기 때문에. 알았어요? 그러니까 가역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결국 정반응이 있다면 역반응으로 돌아올 수도 있는 거죠. 이런 게 물질의 상태 변화예요. 예를 들어서 증발이 되면 응축이 되는 거죠. 그거에 관한 건 화학에서 배우세요, 나중에. 비가역이라는 건 뭐냐면 한쪽 방향으로만 일어나는 그런 반응들을 말하는데 에너지가 이렇다는 얘기예요. 몇 법칙에 의해서? 제2법칙에 의해서. 알겠습니까? 고온에 있는 열에너지는 무슨 에너지로 가서 저온의 열에너지로 가서 돌아올 수 없답니다. 강제로 우리가 에너지를 쓰지 않는 이상은. 그 밑에 그런 예가 3개나 있거든요. 근데 열의 이동은 이해가죠, 여러분? 뜨거운 물과 찬물이 섞이면 미지근한 물 되는 거 이해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공기 중에서 진자의 운동은 뭘로 생각할래요? 공기 중에서 진자 운동은요, 위치 에너지가 운동에도 바뀌는 전형적 운동이에요. 맞죠? 그럼 이거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 성립된다면 이건 영원히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영원히. 근데 그러지 않잖아요. 왜요? 하나의 에너지에서 하나의 에너지로 일원화돼서 가는 에너지는 절대 없다는 얘기예요. 무조건 하나의 에너지는 2개 이상의 에너지로 흐트러진다는 얘기입니다. 무조건. 그게 몇 법칙이라고요? 2법칙이에요. 알겠습니까? 그 중에 몇 개는요, 쓸모없는 에너지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흐트러진 에너지가 여러 가지로 전환이 된다는 얘기는요, 그건 이런 거죠. 하나의 에너지를 집결시켜 놓고 쓰는 게 우리가 쓰는 쓸모있는 에너지 연료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딱 자동차에 넣거나 연료로 따지면 우리도 밥을 먹죠. 밥도 연료잖아요. 그죠? 밥 먹고 그러면 우리가 쓸 수 있는 에너지는 극히 그 중에 일부라는 거죠. 나머지 에너지는 어쩔 수 없는 단계를 거치면서 손실로 다른 에너지 전환이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진자운동도요, 결국 현실 세계에서 얘가 왔다 갔다 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된다? 쓴다는 얘기입니다. 쓸 수 있는 에너지가 자꾸 준다는 거죠. 알았습니까? 왼쪽에 있는 기체의 확산은 뭘까요? 뭉쳐있는 게 규칙적인 거잖아요. 그죠? 근데 폭을 열면서 얘가 불규칙한 쪽으로 진행을 하는 거죠. 이거 당연하다는 얘기예요. 어느 하나의 직접된 에너지는 그냥 안 있는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에너지 2개 이상의 에너지로 흐트러진다는 뜻이에요. 그게 정상이고요. 그걸 무질소도 증가 방향이라고 부릅니다. 아셨어요? 자, 밑에 있는 얘기 보고 갈까요? 진자운동의 에너지 변화와 열역학 제2법칙. 이 그림 복잡하게 써있지만 박스 안에 진자가 움직이고 있죠. 근데 얘가 왜 에너지가 얘들의 역학적 에너지가 주냐는 겁니다. 그 옆에 있는 공기입자로 전환이 된다는 얘기예요. 열 형태로. 열 에너지 형태로. 그럼 열을 받은 그 주변에 있는 공기입자들은 운동이 더 활발해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진자는 어떻게 되고 나중에 쓴다는 거죠. 근데 그 박스 안에 전체 에너지는 변함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해 갔어요? 에너지는 끊임없이 전환이 되고, 그러니까 2개 이상의 에너지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중에 한 갈래가 우리가 쓰고 싶은 에너지였던 거야. 그럼 나머지 에너지는 우리 입장에서 뭐가 된 거예요? 손실된 거예요. 그게 정상이고요. 알겠습니까? 자, 오른쪽에 열기관의 열을 그걸 알려주는 거야. 자, 예반 시험에 나와요, 여러분. 자, 얘를 한번 볼게요. 공식을 외우는 게 아닙니다. 자, 제가 에너지 전체 형태를 이렇게 화살표로 표현해 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알았어요? 자, 얘를 Q0, Q1, 이게 열기관입니다. 이게 열기관이에요. 모든 에너지는 저렇게 움직여요. 모든 에너지. 알겠습니까? 분필 좀 빼봐. 흰색 분필. 지우가. 맨 오른쪽 부팅. 오른쪽 부팅. 그렇지. 땡큐. 쓸모있는 지우. 쟤는 에너지를 씁니다.
여러분, 지금 에너지 이동 형태가 이렇게 일을 한다는 뜻인데요. 이게 일이에요. 이것이 자동차 엔진이라면 Q0는 연료인 거예요. 연료를 치면 그 중에 일부가 이렇게 바뀌고 일부는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죠. 여기에 갖다 붙인 말 정말 많아요. 본네트 뜨겁죠. 자동차가 달리고 나면. 그리고 자동차 소리 나잖아요. 또 지면과 바퀴가 마찰이 있잖아요. 그런 모든 에너지로 되도록이면 다양한 에너지로 흐트러진다가 연력법칙 이 법칙이에요. 알았어요? 하나로 직결되는 게 아니라 흐트러진다. 에너지조차도 무제수가 커지는 방향으로 간다고요. 아셨습니까? 그러면 얘의 효율은 이런 거예요. 가한 에너지 분의 한 일. 이게 효율이에요. 맞죠? 이게 아까 내가 몇 프로밖에 안 된다고 그랬죠? 3, 40% 사이라고 했어요, 제가. 그죠? 그런데 이거를 W를 표현하면 어차피 Q0가 Q1 플러스 W 아닙니까? 그럼 이거는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얘를 이렇게 쓸 수도 있다고요. 이게 여러분들 책에 있는 내용이에요. 알았습니까? 근데요, 여러분, 내부 에너지라는 것을 따질 때, 봐봐요. 이거 연료라고 얘기했지만, 여러분, 엔진을 돌리는 것, 왓슨의 증기기관차를 돌리는 건 누구였어요? 결정적으로? 수증기였죠. 기체였단 말입니다. 결국, 자동차를 움직이게 하는 것도 기체입니다, 여러분. 공기. 응? 너네 흡입이 뭐를 흡입하는 걸까요? 공기와 연료를 흡입하는 거예요. 연료가 무슨 역할을 하냐면 에너지 원 역할을 합니다. 걔가 발화가 되고 폭발을 합니다. 빵! 그럼 공기가 밀어내는 거예요. 피스톤을. 확. 그 피스톤이 4개가 있으면 4기통이에요. 그게 6개 있으면 6기통. 16개 있으면. 맞아요. 소리가 무당무당 소리가 나죠. 차가. 시동 딱 소리면 부릉 막 지나가는 놀래고. 그러니까 아니면 그죠? 그러려고 그 차 타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그 속도를 낼 수 있는 도로가 없어요. 근데 그냥 부릉 하고 가는 거죠. 막 이러면서. 근데 30이야. 30 넘었다가 58,000원 벌금 물었다. 아, 나이씨. 요 근처에서 당했어. 저기 있잖아. 30에 마에 오지 2개 있는데. 아이씨. 내가 진짜 국가에 엄청나게 노력한다, 진짜. 알게 모르게. 얘 잘 달리라고 교육에서 다 해줘. 이거 기체예요, 기체. 기체가 들어가서 저런 일을 한다고요. 그럼 내가 아까 얘기했죠. 이상기체는 역학적 에너지로 무슨 에너지밖에 없다? 위치가 없고. 그렇죠. 운동 에너지만 있다고 아까 얘기했어요. 그 운동 에너지를 내부 에너지라 불렀고, 그 온도다라고 얘기했죠, 제가. 얘를 T1, 아니 T0, 얘를 T1 잡으면 누가 온도가 높다? 이럴 거 아닙니까? 근데 열 에너지는 온도로 표현되기 때문에 이게 이거와 같아요. 알겠습니까? 이건 같은 말이라고요. 왜? 내부 에너지는 절대 온도에 비례하니까. 그 에너지 공식 2분의 3 KT 이렇게 돼 있어요. KT SK 이거 아니에요. 알았습니까? 스몰 K의 이니셜 스몰 K 그 다음에 RT 상수라고 상수 기차 상수 알겠어요? 그게 그렇게 요지된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여러분 밑에 얘기 한번 보세요. 열 효율이 100%인 열기가 아니라요. 봐봐요. 이론적인 거죠. 자 고온의 에너지를 줬더니 그게 100% 일로 갔다 이론에는 없다 이거예요. 뭐에 위배돼요? 연력학 2법칙에 위배되는 이런 걸 제2종 연구기관이라고 해요. 이런 생각을 가진 자들이 있어요. 알았습니까? 자 이제 그 연구기관을 볼 겁니다 여러분. 날개끌 103쪽에 여러분 103쪽에 압력에 대한 얘기 보여 안 보여? 압력 보이죠? 여러분 이게 왜 있냐면 잘 보세요. 압력 P는요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힘입니다. 자 공식이 중요한 게 아니야. 어떻게 생각할래? 1제곱미터가 받는 힘이에요. 이걸 압력이라고 불러요.
1제곱미터가 받는 힘입니다. 자, 잘 들어봐요. 이게 아플까요? 어떤 게 아플까요? 이게 아프죠. 면적이 작잖아. 힘은 똑같은데 면적이 작으면 뭐가 세진다? 압력이 세진다. 그래서 흉기가 끝이 다 뾰족한 거예요. 이해 갔어요? 저 압력인데 저걸 왜 써줬냐? 잘 봅니다. 기체가 압력을 받아 부피가 변해. 이거 설명 혹시 학교 선생님들 할까봐 이거 써놓은 거예요. 압력이 P예요. 부피가 V예요. 잘 보세요. 얘는 이겁니다. 이해 가요? 얘는요. 이겁니다. 여러분 둘 곱해봐요. 다이 뭐 나와요? 뉴턴 미터 나오죠? 그거 뭐였어요? 돌림힘 이러지 말고요. 우리 돌림힘은 이미 끝났고 일단은 해서 줄이죠. 다시 말해서 기체의 압력과 부피의 변화량을 곱하면 1이에요. 그게. 알았습니까? 그럼 뭐를 설명하려고 하는 얘기냐? 피스톤이 있어요. 피스톤이 빵 하고 커지면 밖에다가 1을 하는 거예요. 빵 하고 커지면 압력이 있고 부피가 팽창했으니까. 근데 얘가 줄면 어떻게 될까요? 1을 받은 거예요. 빵 하면 1을 한 거고 쑥 줄어들면 1을 받은 거다. 잘 봐. 기체가 밖에다 대고 1을 하면 내부 에너지가 줄어 늘어. 늘어요. 멋있는데? 니네가 통장에 돈이 있어. 밖에다 일을 한다는 건 돈을 썼다는 거야? 벌었다는 거야? 이거 사람이 일해서 알바 받는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 이 안에 통장 금액이 있어요. 근데 일을 하면 에너지가 전환되잖아요. 자, 내부 에너지가 있는데 내부 에너지가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데 그게 일부가 1에너지로 변했다고. 그럼 내부 에너지가 줄어요, 늘어요? 맞아요. 그거에 장구가 준 거라고요. 돈을 쓴 거라고. 그럼 온도가 어떻게 될까요? 떨어진다니까요. 팽창하면. 그래서 여러분 잘 봐. 자꾸 지구학 얘기를 하네. 지표에 공기가 있잖아. 얘가 상승하면 팽창하지. 내부의 에너지가 팽창을 하면 밖에 대해서 일을 하게 되잖아. 그럼 내부 에너지 줄어 늘어? 준단 말이야. 그럼 온도가 떨어지겠지. 응결이 일어난다고. 이해가냐? 그래서 물방울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날씨가 흐려지는 거고. 아셨어요? 그러니까 내부 부피가 팽창을 하면 내부의 에너지가 감소할 수밖에 없다. 에너지 보존 법칙에 의해서. 왜? 내부 에너지는 팽창했을 때의 내부 에너지 더하기 한 1에너지라고요. 반대로 압축을 받잖아. 그럼 외부에서 일을 받은 겁니다. 압축을 받으면 그럼 내부 온도 어떻게 될까요? 올라간다니까요. 피스톤은 그걸 반복하는 거예요.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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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 근데 이게 더 많아요. 한 일이. 받은 일보다. 그럼 에너지는 어떻게 될까요? 계속 줄겠죠. 그래서 끊임없이 공급해줘야 돼. 누가? 자동차 연료가. 알았어. 그래서 연료를 채워야 돼. 이해갑니까? 안 가죠? 그래서 이 압력이 나온 겁니다. PV. 너네 PV 어디서 배웠어? 화학 첫 시간. 기억나냐? 이상기체 상태방정식. 피부는 노랗다. 기억도 없어. 기억나냐? 피부는 노랗다. 기억나? 첫 시간에 빠졌구나. 화학을 안 해서? 그렇지. 안 한 애가 있으면 괜찮지. 화학 시간에 보이는 애가 있는데 눈을 안 마주치고. 피부는 노랗다가 이상기체 상태방정식이야. 그 피부가 1이라고. 1. N이 입자수기 때문에 거기 N수가 커지면 전체 에너지가 커지는 거야. 알겠니? 자, 열기관의 열 효율을 저렇게 증명하고 넘어가자. 연구기관은 두 개가 있어, 얘들아. 제1종이 있고 제2종이 있어, 얘들아. 이거 둘 다 이론상의 기관이야. 그럼 뭐 때문에 1종이라고 뭐 때문에 2종인지만 알면 된다.
일종을 가만히 봐봐. 뭐라고 되어 있냐? 걔 결론이 이거다 얘들아. 결론이 이거야. 에너지를 가해주지도 않았는데 돈단 얘기야. 에너지 공급 없이 계속 일을 한다고. 자, 무슨 말이냐면 한 번 에너지를 가하면 영원히 간다. 영원히 계속 돈다고. 이해 갔어? 자, 에너지는 생성되거나 소멸될 수 없지. 이론적인 판단에 의하면 에너지를 가해서 얘가 다른 에너지로 전환되면 다시 유용한 에너지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니? 그치? 그러니까 에너지도 없는데 계속 역학적 에너지가 발생을 하는 말이 안 되는 얘기야. 선제되는 에너지가 있어야 그게 역학적 에너지로 전환되고, 또 선제되는 에너지 있어야 다시 또 역학적, 이게 전체적인 기관의 순차적 흐름인데, 첫 번째 없어졌는데 또 있다는 얘기야. 이게 돈다는 얘기는 없던 에너지가 생긴다고. 몇 법칙에 위배되냐? 1법칙에 위배됩니다. 왜? 없는 에너지를 계속 생기게 해야 돼. 돌리려면, 엔진을 돌리려면. 알았니? 자, 이중기관은 뭐냐고? 그걸 조금 스텝업 시킨 거야. 야이, 그건 없지. 근데 이건 있어. 에너지 가잖아? 100% 일로 변해. 이거지. 그럼 뭐가 없다는 얘기야? 무질서도가 똑같다는 얘기야. 이 하나의 한 종류의 에너지가 한 종류의 에너지 다 한다는 얘기거든. 말 그대로. 그럴 순 없잖아. 뭐든지 에너지는 전환이 되는데 다양한 에너지의 변화로 전환되는 거야. 다양한 방향으로. 그 중에는 손실 에너지가 존재할 수 있고 100%. 그래서 이종 연구기관은 무슨 얘기냐? 낮은 온도의 열을 다시 높은 온도로 보낼 수 있다는 얘기야. 말도 안 되는 얘기야. 그럼 뭘 가해줘야 돼? 에너지를 가해줘야 되지. 안 가해줘도 간다는 얘기야. 이해가냐? 무용한 에너지가 누구로 갈 수 있다? 유용한 에너지로 갈 수 있다. 몇 법칙이 위반이야? 2법칙이 위반이야. 그러니까 이런 거지. 조는 본으로 에너지 이동이 있을 수 없어. 알았어요? 그게 2종. 한 번 가해주면 걔는 손실 없이 계속 돈다는 얘기거든. 말이 안 되는 얘기다. 손실은 반드시 존재한다. 오케이? 자, 그래서 105쪽, 107쪽 여러분들은 가볍게 문제를 좀 풀어오시고, 뒤에까지 쭉 풀어오시면 좋겠지만 싫죠. 자, 페이지 122쪽을 핍니다. 제가 이 부분의 일부를 설명을 해드리고 다음 시간에 다시 또 출발을 시킬 테니까 우리가 배우는 것이 뭔지 잘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얘를 배워요. 자, 비슷하지만 다른 이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뭘 배웠느냐? 중력장을 배웠어요. 중력장은 어떤 힘이 작용하고 있죠? 중력이요. 자, 센스있게 대답해봐요. 센스있게. 전기장은 무슨 역이 작용할까요? 잘했어요. 자기장은요? 맞아요. 그거 배운다고 지금. 그럼 우리가 구분해야 될 건 중력이 뭐고, 전기력이 뭐고, 자기력이 뭐냐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겁니다. 중력은 어디 방향이에요? 지구 중심 방향입니다. 맞아요. 전기력은 어디 방향인지를 인간이 정해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명심하세요. 인간이 해석하기 편하게 만들어 놓은 게 법칙이에요. 알았습니까? 그 법칙이 어떤 원리에서 저렇게 만들어졌고 이거를 파악하는 것이 박사들이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들이 만드는 원리의 규칙성을 깨닫는 게 배우는 자의 목표다. 알겠니? 자, 그런데 말입니다. 전기력이나 자기력은 차폐가 가능해요. 다시 말하면 다른 물질을 그 사이에 딱 놓잖아요. 힘이 사라져요. 중력은 아닙니다.
중력은 떨어지는 물체 사이에 우리가 판자를 딱 넣어도 떨어져요. 알았습니까? 중력은 차폐가 안 되는데 전기력과 자기력은 차폐가 됩니다, 여러분. 알았어요? 그럼 전기력과 자기력이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이제 차근차근 배울 텐데, 여러분. 공통점과 차이점을 꼭 알아두시고, 자, 자기력 쪽은 여러분, 자기력을 구하는 그 문제는 안 나와요. 자기력을 구하는 문제는. 그런데 여기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기본을 할 줄 아는 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걸 먼저 가르치고 가야 돼요. 들어봤어요? 들어봤어요, 이거. 자기 처음 들었다. 손 들어봐요. 등고선. 그죠. 처음 듣는 학생도 있을 겁니다. 이건 들어봤어요? 잘 들어봐요. 등고선은 네, 지도에 나오는 선이에요. 등압선. 다시 말해서 기상캐스터가 손으로 가리키는 그 지도가 일기도예요. 등고선이 뭐냐면 높을 고자잖아요. 높이가 동일한 선을 이은 거예요. 그럼 등압선은 뭐를 이은 걸까요? 동일한 기압을 이은 선입니다. 자, 보는 요령은 이거예요. 자, 여러분들한테 등고선이 이렇게 있어요. 이걸 해석하는 거죠. 알았습니까? 되도록이면요, 큰 원이 낮아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할게요. 이 지표거든요. 그럼 이 선도 어때요? 같은 높이로 와야 돼요. 다음, 요 선을 요 높이로 놨어요. 그럼 요 선도 요 높이인 거죠. 요 선이 여기면 얘도 여긴 거고, 여기 여기고, 이어보세요. 이게 산이에요. 등고선의 간격이 좁으니까 경사면이 어떻게 보여요? 가파르죠. 뭐 이해 갔어요? 자, 그 다음 보세요. 등압선은요, 같은 면을 이은 거거든요. 같은 등압선, 같은 높이. 이거는 여러분 지표면에서 따진 거예요. 수직으로 따진 게 아니라 지표면에 따졌을 때,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쓰면 이거 고기압이야, 저기압이야. 하이, 하이, 로우, 로우. 졸려. 하이가 높다라는 뜻이지, 고기압이야. 헬기 착륙장이 아니라고. 어떤 놈이, 저번에 그니까, 그치. 뭐야, 그때. 헬기 착륙장이. 내가 참, 걔 머리가 너무 뛰어나다고 생각을 했어. 그 높은 그 건물에 이런 거 있어요. 알아요? 영화에도 등장하죠? 이건 고기압이라는 얘기인데, 고기압은 여러분, 모든 등압선 간격은 4헥토파스칼이야. 그래서 봐봐. 여기가 1004. 그럼 여기 얼마일까? 1000이라는 거야. 가운데로 갈수록 압력이 높은 게 고기압이거든. 그러면 봐봐. 얘랑 비슷하거든. 여기가 1000인데 갑자기 1004야. 갑자기. 여기가 1000인데 멀리서 얘가 1004야. 그럼 바람이 슬슬 가야 돼. 쓱. 여기는 확. 등압선 간격이 좁으면 바람이 세다, 약하다? 세다. 그래서 얘들아, 원이 이렇게 3개 이상 있으면 이게 태풍이다. 알았니? 나머지들은 이렇게 2개 있기도 어려워. 보통 이렇게 고기압이 있잖아? 그럼 뭐 이렇게 지도상에서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폐곡선이도 아니고. 끊어진 건 아니야. 근데 저 뒤에 더 넓게 있다는 얘기지. 알았어? 그러면 앞으로 니들한테 선이 나올 거야. 전기력 선이 나올 거고, 자기력 선이 나올 건데, 그 선이 조밀조밀하면 뭔가 세다는 감을 가져야 돼. 뭔가 세구나. 알겠어? 모든 선은 조밀조밀하게 나타나면 세지는 거야. 널찍널찍 나타나면 약해지는 거고.
이게 뭔지 아니? 이게 뭐겠니? 세계지도야. 호주고, 이거 북쪽 도해루야. 이거 북태평양해류고, 이거 뭘까? 크루시오 난류고, 캘리포니아 만류거든? 왼쪽, 오른쪽, 어디가 유속이 빠를까? 그런 감만 있으면 된다고. 알겠어? 그러니까 뭔가 선이 좁잖아. 어? 그러면 뭔가 세다라고 알아야 돼. 이거 유속이잖아. 그래서 이쪽 배들은 좁고 길어. 일본 배들이 우리나라에 임진왜란 때 왜 우리나라한테 밀린 줄 알아? 화력이 딸려서? 아니야. 좁고 긴 배는 우리나라 판옥선을 못 당해. 앞에가 롯데대하잖아. 갖다 밀으면 날아가는 거지. 거북선이 판옥선이야. 우리는 막 머리가 이렇게 나와. 아니야. 원래 거북선 앞에만 이렇게 나와 있어. 그럼 이만해 롯데 가서 그냥 그걸 풍파라고 갖다 부시는 거야. 걔들 배가 작아. 크면은 이 유속을 못 견뎌. 일본 배들이. 나중에 일본 배가 좀 커진 거지. 실제로 우리나라 판옥선을 보고 걔들도 키운 거야. 우리나라는 이쪽으로 배를 몰 일이 없잖아. 이쪽에서 몰지. 서해 쪽에서. 그러니까 커다란 거야. 여기 있는 배들 니들이 봤던 다 범선이야. 범선. 알지? 막 이렇게 생겨가지고 막 놀라 크고 막 이렇게 생겨. 그지? 왜? 얘들은 유속으로 가는 배가 아니라 바람으로 가야 되니까. 느려서. 그래서 여러분 조금 과학을 하잖아요. 그럼 공통된 뭔가가 있어요. 자기한테 배울 게. 알았어? 선이 좁으면 뭔가 강하다. 알았지? 전기장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기본부터 인트로부터 해줄게. 잘 봐야 돼. 책에 다 있는데 이게 자세히는 없어. 잘 봐. 이게 지표다. 그럼 여기다가 내가 얘를 넣는 거지. 이게 뭐냐라고 한다면 질량이야, 질량. 단위 킬로그램이고. 자, 지표에 있는 물체는 지구 중심으로 뭐가 작용한다? 중력이 작용한다. 맞지? 이렇게 중력이 작용하는 공간을 우리는 뭐라 불렀어? 중력장이라고 배웠단 말이야. 중력장. 장. 응? 필드. 장. 알았어? 중력이 작용하는 공간인데 얘를 여기까지 들어 올린다. 그럼 뭐를 해줘야 되냐? 일을 해야지, 일을. 응? 순수하게 이게 뭐야? 에너지 보존 법칙이잖아. 일을 해줘야 돼. 그러면 조건이 하나 있어요. 이거야. V면 V다. 역학적 에너지에서 운동 에너지 증가가 있었냐 없었냐? 없었다고 보는 거야. 속력이 일정하잖아. 등속 운동을 올렸다니까? 등속 운동을 올리려면 힘의 합력이 얼마야 되니? 0이라 이것도 중력만큼 힘을 올려야 되는 거 아닌가? 중력 크기만큼 당겨야 되는 거지, 위로. 그래, 등속 운동 될 거 아니냐? 어디까지 당겼냐 봤더니 이렇게 높이 H까지 올린 거야. 그럼 우리 W는 뭐야? FS인데 F는 mg잖아 지금. 높이 H. 결국 이 mgH는 그대로 누구로 갔다는 얘기야? 포텐셜 에너지로 갔구나. 중력에 미친 에너지. 여기까지 이해가는가? 여기까지 이해가지? 자, 이제 봐봐. 전기장은 기준이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전기를 뭘 배웠는지 감지분지 이런 거는 분명히 공부한 친구들은 있어. 구슬덩어리로. 뭘 못한 거냐? 꿰지 못한 거지. 사진은 잔뜩 있는데 순서대로 사진을 넣지 않으면 그 사진이 뭘 말하는지를 몰라. 왜? 사진을 놓고 드르륵 하면 애가 막 이렇게 움직이는 거. 너희 그런 거 안 하나? 교과서 구팅에다가 하나는 이런 그림, 하나는 이런 그림, 이런 그림, 그 드르륵 하면 애가 막 이러고 있잖아. 이런 거 안 해봤니? 나만 한 거야? 재밌잖아. 지금 그 규수를 꿰줄게. 자, 전기장에서 우리 중력장의 지표와 같은 게 음전하야, 음전하더라. 중요한 건
전기장은 지구 중심과 높이 이게 아니라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있다는 얘기야. 그걸 뭐라 하겠어 우리가? 쌍극. 더 정확히 하면 쌍극자. 그 쌍극자의 방향과 크기는 뭐라고 불렀어? 쌍극자, 그렇죠, 모멘트라고 불렀죠. 아, 배웠는데. 아, 선생님 그거 화학이잖아. 야, 이씨, 과학은 똑같다고 얘기했지 내가. 쌍극이 뭐였다고? 와, 페어가 되는 서로 다른 전하잖아. 전하 뭐 배웠어 니네? 몇 종류 배웠어 전하? 그지? 아, 너무 단순한 건데 너네가 알고 있는데 저게 뭐 그걸 말하는지 못 알아듣는 거야. 플러스와 마이너스 배웠어야 들어가. 근데 그게 뭔지 모르잖아. 아, 그건 알지. 플러스 밀어내 당겨. 그럼 이건 안단 말이야. 근데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이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 잘 봐요 이제. 저 위쪽은 이렇게 잡아요. 니네 눈빛을 보고 최대한 천천히 그러다 좀 이해가면 막 하다가 천천히 할 테니까 뭔가 이해가 안 가면 얼굴에 액션을 가해봐요.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그럼 제가 흠칫 놀래갖고 천천히. 근데 이러고 있으면 저도 아는구나. 착각할 수 있어요. 아니면 제가 못 알아채잖아. 그러면 이거 한번 해주면 그러면 제가 바로 그 자리에서 확 쉽니다. 여러분 저게 하늘이고 이 땅이라고 하도 괜찮다고요. 알았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 기준이 중요한 겁니다. 전기장은 기준이 얘입니다. 왜 플러스인지도 질문 안 해. 플러스인가 붙이면 알아서 했겠지. 그죠? 여러분 플러스와 마이너스는 당겨요, 밀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당기는 힘을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내가 이렇게 화살표를 하나 썼다고 항상 힘은 한 개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 알죠? 플러스가 마이너스가 플러스를 당긴 거잖아. 반작용. 근데 지금 마이너스가 플러스 당겼다고. 플러스. 그렇죠. 반작용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필요하지 않은 힘이라 안 쓴 거예요. 이해 갔어요? 이걸 전기력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작용하는 공간이 뭐예요? 전기장인 거야. 자, 근데 봐요 이제. 얘 단위가 뭐냐? 얘는 킬로그램인데 전기장은 얘가 우리가 이제 점전하라고 하거든요. 얘를 점전하, 단위 전하예요. 우리는 중력장에서 단위를 킬로그램으로 썼고 질량을 썼잖아요. 전기장은 앞으로 전하를 쓰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반드시 얘 단위를 알아야죠. 쿨롬. 뭐라고요? 쿨롬. 이거 전하량 단위. 쿨롬. 여러분 양성자가 플러스 몇 쿨롬? 우리가 그렇게 정했어요. 니네도 동의했어요. 언제요? 중학교 1학년 때 이미 동의했다니까. 너희들도 처음 온 것처럼 저는 안 그랬는데요. 이러지 마요. 우리 다 약속했어요. 여러분 전자는 마이너스 몇 쿨롬? 아, 그건 모르겠어요. 그죠? 양성자가 플러스 1쿨롬인 건 알겠는데 전자는 마이너스 몇 쿨롬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죠? 야, 원자라는 애가 양성자수랑 전자수가 어때야 되냐? 같아야 돼. 그게 전하 평형의 법칙이다. 어? 원자 번호가 10번이면 전자도 10개 있다고. 원자 번호 10번이면 플러스 몇 쿨롬이냐? 10쿨롬. 그럼 전자 10개면 마이너스? 그래서 전자와 양성자는 질량은 수만 배 차이가 나더라도 전하량변이 1대1이야. 전기는 질량과 상관없다는 얘기야 지금. 그래서 얘가 쿨롱인데 얘도 여기까지 들어 올리려면 봐봐라. 이 플러스 Q짜리를 여기까지 들어 올릴 거라고 이렇게. 그럼 뭐를 해줘야 돼? 그래, 에너지를 가야 되는데 얘는 단위가 킬로그램이 아니잖아. 그래서 꼭 줄에
이걸 붙여줘. 해석해봐. 몇 쿨롱당? 그렇지. 1쿨롱당 몇 조울의 일을 하는데. 이게 볼트 애들아, 볼트. 알았어?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 여기까지 한 일을 이렇게 부르는 전압. 알았니? 전압에, 야, 우리 집안에 몇 볼트야? 모르는데? 이 친구는 아네. 220볼트. 뭔 뜻일까? 1쿨롱은 몇 조울의 일을 할 수 있다? 그래. 미국은 몇 볼트인지 아니? 280? 그래, 110이야. 우리나라도 떨어져. 그 걔들은 1쿨롱당 몇 조울의 일을 하는 거라고? 110조울. 그래서 우리보다 효율이 높은 전자제품을 못 써. 이해 갔냐? 그리고 전압을 높이는 이유는 발전소에서 우리 집안까지 전압이 높으면 손실 전류가 줄어. 미국 너무 넓으니까 그거 바꾸는 데만 수백 년이 걸릴 거야. 그래서 보다는 우리는 좁으니까 금방 해버리는 거고. 그래서 돼지코야 220. 일자로 돼 있는 거 있지? 일자코. 걔가 110이다. 자, 그러면 전압이 저거라면 전압은 이거 단위야, 단위 얘들아. 이렇게 올리면 뭐가 생긴다? 전기적 위치 에너지가 생긴다. 이걸 얘들아 이렇게 부르는 거야. 뭐라고? 전위, 물냉 똑같은 말이야. 전기적 위치 에너지가 생겼다고. 자, 들어봐. 마이너스 장으로부터 멀리 떨어뜨리니까 전위가 높아져서 낮아져서 높아졌다는 결론이야. 됐니? 그러면 플러스는 전위가 높은 거고, 마이너스는 전위가 낮아서, 여기서 이 방향이 바로 전기장 방향이라고 해. 중력장 방향은 누구 방향? 지구? 중심 방향이었는데 전기장의 방향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였던 거야. 그러면 힘도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방향이지. 오, 이게 편하던 거야. 그래서 플러스 Q를 단위전으로 잡은 거야. 만약에 마이너스 Q를 단위전으로 잡으면 어떻게 되겠냐? 힘은 저쪽이야. 전기장은 이쪽이고. 머리 아파. 그래서 과학자들이 편리상 플러스 Q를 잡은 거야. 알겠지? 대신 꼭 여기에서 쓰는 힘은 퍼쿨롱을 해주자는 거야. 퍼쿨롱. 자, 그럼 봐라. 높은 전위에서 낮은 전위로 전기장 방향이 형성이 되면 이건 뭐와 같냐면 물에 흐르는 높이를 준 거야.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흘러야 되지. 그러면 높은 곳은 전위가 높은 곳이고 낮은 곳은 전위가 낮은 곳이잖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 그럼 물은 뭘로 해석할까? 전류로 해석하면 돼. 전류는 어디에서 어디로 흐른다? 전위가 높은 플러스에서, 전위가 낮은 마이너스로 흐른다. 이거 전류라고 해. 우리 전류 I라고 그러잖아. I. 얘 단위가 뭐였어 얘들아? 혹시 알아? 어떻게 읽는지? 이렇게 읽지. 내가 그랬잖아. 단위를 외우는 것보다 해석이 중요하다고. 이거다. 몇 초 동안? 몇 쿨롱의 전하가 흐르느냐. 1A 뭔 뜻이야? 1초에 1쿨롱이잖아. 잘 봐. 1A가 1초에 몇 1쿨롱 전하가 이동하는 걸 뭐라고 한다고? 1A라고 한다면 여기 뭔 뜻이냐? 이 전자 뜻이거든. 전자 마이너스 몇 쿨롱이라는 뜻이야. 이게 1쿨롱이거든. 다시 말하면 부호가 마이너스인 거지. 알았니? 부호가 마이너스인 거지. 크기는 1쿨롱이잖아. 실제 전자 한 개는 이거야. 크기가. 그럼 1쿨롱 얘가 1쿨롱이 되려면 몇 개의 전자가 이동하면 되냐 이런 말이 있어. 이만큼 이동하면 돼. 읽어봐. 뭐라고? 6.25
곱하기 10에 18승계. 자, 이걸 암기하면 좀 똑똑하네. 근데 뭐 이거야. 그래도 암기하면 좋겠지. 연관성이 있으니까. 우리나라가 남북한으로 무슨 전쟁 때문에 끊어진 거야? 6.25 때문에. 그지? 그 18.25 때문에 우리가 힘킨 거 아니오? 외워 그냥. 알았어? 18.25 이렇게. 그 정도의 개수가 흐렸을 때 1쿨롱의 전하가 흐르는 거다. 그런데 이거 내가 왜 얘기 주냐? 전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방향이지만 전자는 반대인 거 알지? 그래서 그 전자가 이동해야 이런 전류가 흐르는 걸로. 알았니? 자, 지금 전기장과 중력장의 차이를 봤다. 여기 하나 더. 내가 요거만 딱 써주고 끝낼 테니 다음 시간에 이거 물어봤는데 모르면 나 막 운다 진짜 이 자리에서. 최초의 수업하다 우는 선생님 나오거든요. 분하고 억울해서. 야, 전기력은 이렇게 구한다. 이 서로 다른 전하거든. 이거 외우라고? 내가 그걸 원할까? 아니야. 내 질문 잘 들어봐. 전기력을 구했는데 플러스 1이든 3이든 상관없어 얘들아. 두 전하의 곱이잖아. 이 F가 마이너스가 떴어. 그럼 누구랑 곱한 거야? 플러스랑 마이너스랑 서로 땡겨 밀어. 당기잖아. 앞으로 힘이 마이너스면 인력인 거야. 됐어? 근데 마이너스는 곱하면 뭐 나올까? 그렇지. 플러스도. 플러스 F가 플러스면 뭐야? 청력이야. 반발력이라고. 이것만 알자고, 이것만. 크기는 그 다음 문제인 거야. 알았어? 그러니까 F가 마이너스 나와? 이거 인력이구나. F가 플러스 나와? 이거 청력이구나. 이해 갔어요? 그리고 정량적 관계는 그 다음 계산을 맡기자는 거야. 근데 아무것도 기초가 없는 상태에서 이따 계산부터 들어가면 전기장 아무 생각도 없어. 야, 전기장 땅이 무슨 극이었다고? 마이너스. 위는 하늘은 플러스. 여자는 땅, 남자는 하늘. 이랬더니 뭐 남전역 이게 아니라 모든 만물은 땅에서 소생한다고. 이게 동양 철학이야. 다 맞아 떨어진다니까. 이해가냐? 음이 여자야. 양이 남자고. 남자 여자는 음의 기운과 양의 기운을 모두 갖고 있어. 그 음의 기운이 좀 큰 사람이 여성이라고 하는 애들이고, 그 다음 양의 기운이 큰 게 남성이라는 애들이야. 둘 다 있다고. 알았냐? 최소한 그 정도는. 그래서 플러스 단위 전하가 그러니까 플러스 쪽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전위가 높아지는 거구나. 그러려면 에너지를 가해줘야 되는 거구나. 얼만큼? 볼트만큼. 자, 다시. 플러스 단위 전하를 잡은 이유는 플러스 극에 있든 마이너스 극에 있든 전기장을 쉽게 알 수 있기 때문에. 플러스 극을 가까이 가면 밀려 당겨져. 이 플러스가. 그럼 그게 전기장 방향이라고. 또 누구 방향이고? 전기력 방향. 자, 마이너스에 가까이 가자 되면 얘 당겨 밀려 당기지. 그게 전기장 방향이라고. 전기력 방향이고. 그거 하는 거야. 알았어요?